불편한 편의점. 저자 김호연. 출판 나무옆 의자. 발매 2021년 4월 20일. 코로나 시대, 마스크가 상징하는 바는 입을 닫으라 일지도 모른다. 좋게 포장된 단어는 열고 나면 오물인 경우들도 있다. 소통이라는 포장지로 싸둔 채 듣기보다 말하기를 우선시하고 자신도 손님을 상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못된 손님의 역할을 한다. 상대는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소연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줄 생각을 않는다. 절대값이 존재하는 편함의 정도에서 누구도 나의 것을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 사회는 아슬아슬하게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언제 끊어질지 모를 나약한 실 같은 줄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관계는 다름에서 시작을 한다. 매일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엄마, 수익이 나지 않는 편의점에 헛된 투자를 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들, 바쁘게 사업체가 돌아가길 바라는 사장과 적당히 조용하길 바라는 직원.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귀는 순간 닫힌다. 부모, 딸, 친구, 누구라도 그렇다. 상대만 깔끔하게 맞춰주면 무슨 일이든 수월하게 흘러갈 것 같은 오만감은 문제가 된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사실 나와 다르다는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는 이들을 상대로 우리는 문제를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게임에 빠져 사는 남편을 보며 하소연을 한다. 건실하고 착실한 남편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하루 종일 게임에 미쳐 사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과연 남편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만약 부인이 남편만큼 게임을 좋아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이다. 누군가는 매일 쇼핑을 즐기는 아내를 보며 하소연을 한다.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근검절약을 하는 아내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것은 과연 아내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만약 남편이 아내만큼 쇼핑을 좋아했더라면 그 둘은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함께 쇼핑하며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아이, 잔소리하는 부모, 모든 상황은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오만에서 시작을 한다. 말 그대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문제를 삼는다. 결국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일이 스스로와 상대가 편안해지는 길이다.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그 공간에서 편의라는 단어를 걸어 놓는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담아내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사람을 하대하고 있는가? 일방향의 편의를 위해 한쪽이 희생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이는 당연하지 않다. 사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이다. 의사 또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이다. 편의점 또한 마찬가지다. 나에게 없는 능력이나 물건을 쉽게 제공해주는 이들로서 그 직업에는 귀천이 존재할 리가 없다.
어쨌거나 내가 편안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우위지라고 여기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지몽매의 산물이다. 돈을 내니까 우위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자신은 돈보다 귀중한 걸 얻어가기 때문에 지갑을 열었던 것이다. 결국 상대는 내가 가진 돈의 가치보다 더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 은인인 셈이다.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냉철하지만 사회인 대부분은 돈과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 JS, 진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 생각이 들었다. 어떤 서비스업이건 감정이 부글부글하고 끓어오르게 만드는 부류들이 있다. 이런 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에는 그를 악이라고 보지 않고 불쌍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되게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따끔하게 예를 가르치려 들면 갈등이 생긴다. 또한 왜 저렇게 예의가 없지? 하고 의문을 품는 순간에도 스트레스는 발생한다. 우리는 개 짖는 소리에 반말인지 존댓말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나와 같은 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와 비슷한 예의와 매너를 가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한다. 다만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급을 한참 낮춰본다면 그닥 기대가 되지 않는다. 기대가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나 갈등은 생기지 않는다. 소설은 느닷없이 한 노숙자가 편의점 사장의 분신물을 찾아주면서 시작을 한다. 편의점 사장은 노숙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기억 상실에 걸린 노숙자는 자신의 과거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편의점을 찾은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예의가 없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 오만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과거의 기억을 잃은, 즉 자아를 상실한 주인공은 상대의 거울이 된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사람도 없고 나은 사람도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며 상대를 자신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을 상대처럼 맞춘다. 이런 행위는 내가 옳다라는 무지의 반대적 행위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옳을 것도 없다. 상대에게 내 가치관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주인공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준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이는 희귀하다. 기억 상실로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는 결국 상대에게 매력을 갖게 만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프렌즈에는 비슷한 일화가 하나 소개된다. 주인공 로스가 치아 미백을 하는 챕터가 있다. 너무 하얗게 미백이 된 치아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새로 만나게 된 여자와 데이트에서 입을 닫고 있자 상대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로스에게 특별함을 느낀다. 소설은 잔잔하게 흘러간다. 주변에 있을 법한 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개한다. 일본 불매운동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젊은 층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의 고충까지 대한민국 어디나 있는 편의점이라는 배경을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마지막에는 소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며 반전까지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소설로 접했다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가는 소설이다. 해당 소설은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 중학생부터 시작하여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하게 어느 때라도 주변에서 돕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편의점은 일종의 응급실과도 같다. 정성껏 시간 내 방문한 장소라기보다 급하게 충동적으로 쉽게 드러나고 나가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야말로 사람들의 진짜 민낯이 나오고 우리 사회의 진짜 민낯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책은 268페이지이고요. 이거 서점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목을 모를 수가 없죠.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도서 가격은 12,600원, 그 10% 할인가가 그게 되겠죠. 전자책은 8,8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거를 고를 때 우리가 이런 비슷한 류의 책들을 좀 많이 요즘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뭐 되게 스펙타클한 뭐가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뭐 잔잔하게 이 얘기가 나오네, 어딘가 있을 법한 얘기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저자 소개부터 먼저 볼게요. 영화, 만화, 소설을 넘나들며 온갖 이야기를 써나가는 전천후 스토리텔러. 1974년 서울생,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첫 직장인 영화사에서 공동작업한 시나리오 이중간첩이 영화화되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 그 영화제 작가하셨네요. 두 번째 직장인 출판사에서 만화 기획자로 일하며 쓴 실험인간지대가 제1회 부천 만화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만화스토리 작가가 되었다. 이력이 진짜 대단하시네. 같은 출판사 소설 편집자로 이번에 또 편집자로 남의 소설을 만지다가 급기야 전업작가로 나섰다. 이거 제가 지금 읽다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전업작가가 진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그 책을 낸다고 하면 이 책 한 권 냈을 때 이게 설령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되게 큰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요거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아무튼 그런 책이 아니더라면 보통 그냥 직장 다니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의 수입이 생겨요, 보통. 그래서 이 전업작가 하시는 분들은 글을 진짜 좋아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약간 연구직이랑 좀 비슷해요. 저 연구직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진짜 연구와 이 공부와 이 뭐라 그러지, 학문에 이 어떤 흥미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뭐 물론 이 돈도 잘 되면 좋죠. 근데 공부를 일단 진짜 오래 해야 되고요. 약간 미래가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우리나라 또 사회가 좀 그러니까 좀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기보다 앞을 생각하기가 조금 좀 그래요. 뭐 석사만 하고 이제 취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요즘 학사만 해서 취업을 하든가 아니 박사까지 쭉 가든가 하지. 우리 뭐 석사만 하고 취업은 잘 안 하니까, 연구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것도 뭐 돈과 또 이제 우리가 삶에서 돈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돈을 보고 들어가서는 좀 쉽지 않은 직업이긴 해요.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후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던 중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이거 이분 거구나. 이걸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연적,
고스트라이터스, 파우스터.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 를 펴냈고, 이중간첩, 태양을 쏴라, 남한산성 기획에 참여했다. 제가 이 작가님 이름을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네. 제가 읽었던 책들도 있고 그냥 많이 들었던 책 제목도 많네요. 그렇구나. 뭐 책 재밌어요. 물론 제가 썼던 서평이 책의 줄거리는 아니에요. 책의 줄거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좀 현실적이고 좀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약간 보통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이제 해야지 소설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중간중간에 얼마 전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랑 일본 불매 운동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약간 뭐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영화 같은 책이라서 이거 언젠가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거든요. 영화화 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초반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이제 잘 각색하지 않으면 영화로서 좀 지루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이제 네이버 평점으로는 8.97점이고요. 역시 이거 많이 이제 읽으시고 리뷰도 해주셨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리뷰했던 내용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겼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고3인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누가 있습니까? 공부하라는 엄마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게임하는 아들한테 있을까요? 이거는 공부하라는 엄마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에 아들은 프로게이머가 될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스타일이 아니라 아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아들 게임하는 거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등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은 다름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는 게 항상 들어가요. 뭐 아까도 했었지만, 뭐 아들의 문제, 아들 입장에서는 또 엄마가 또 요것만 하면 이제 내가 프로로 데뷔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서로의 갈등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나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근데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 잘 안 해봐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정말 나를 한번 버려보고, 이 주인공 노숙자분이 여기서 설정상 기억 상실증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위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배경 지식, 자신에 대한 배경 지식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내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에게 좀 많이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좋게 나와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20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안녕.